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대통령 민생특보가 연봉이 3억이 넘는 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에 선임돼 논란입니다. 애초 민생특보로 임명됐을 때도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 특보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경력과 무관한 자리에 또 앉은 겁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연합자산관리 유암코는 지난달 주기환 전 대통령 민생특보를 상임감사에 선임했습니다. 유암코는 농협, 신한은행 등 8개 은행이 출자해 만든 준공기업입니다. 최근 공개된 상임감사직의 연봉은 3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주 전 특보는 검찰 수사관 시절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2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 도전했지만 비례대표 후순위 번호를 받자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사흘 만에 민생특보 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전특보를 임명했습니다. 유암코가 공개한 주전특보의 이력은 검찰 수사관과 대통령 민생특보 등입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관리란 상임감사의 주 업무와는 무관한 경력입니다. 유암코는 주전특보 선임 배경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추천이 오면 진행된다고만 밝혔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이번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주 전 특보의 아들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취임 초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주기환 전 특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연이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꽃보직이라 불리는 공기업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7명인데 이어서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임명된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검사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30년 직입니다. 대통령님과 평소에 사적으로 잘 아시는 사이입니까? 대통령님 초임 때 같이 근무한 사이입니다. 같이 근무 사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예. 4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글에 이름을 올린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로 갔습니다. 박경우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역시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보건, 의료 분야 수사를 해왔는데 2년 전 임명 당시 서울대병원 내부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강성식 한국연구재단 감사,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감사, 홍성환 한국환경공단 감사가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입니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내부를 감독하는 조직 내 요직입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과 비서 제공 등 혜택은 많지만 외부 노출이 거의 없고 업무 강도가 세지 않아 업계에선 꽃보직으로 불립니다. 이런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는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취재한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입니다. 실제 조직 내에서는 기관장 다음 자리지만 밖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저희가 윤석열 정부 1년간 공공기관의 감사 인사를 모두 조사했는데 대상자 26명 중 17명이 대선 캠프나 정치권 출신 인사였습니다. 마치 레이더에 안 걸리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눈에 안 띄는 감사 자리에 낙하산이 집중 투하됐습니다. 먼저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된 박모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입니다. 지난해 대선 때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지역캠프 보직 임명장과 선거운동 사진이 아직까지 걸려 있습니다. JTBC가 입수한 감사직 지원서를 보면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지원과 육성기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상임 감사 보수는 1년에 2억 4천만 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임명 과정에서 박 씨의 이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 씨는 경남 도의원 출신인데 출마 당시 기록을 보면 전과 구범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중소나 벤처의 전문성도 눈에 띄진 않습니다. 저는 진짜 SNS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활동을 대나하면서 했다 생각하고 내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내가 이 정부 단순한데 역할 이 두 가지가 노력의 결과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임명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출신인데 전문성에 의심이 가는 인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모 상임감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년 남짓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하기 전에도 정당에 몸담았고 의원 시절에도 기획재정위에만 있었을 뿐 농협 관련 이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건설공제회와 지역난방공사의 상임검사는 둘 다 캠프 출신인데 역시 전문성이 드러나는 이력은 없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상임감사뿐만이 아닙니다. 이사회 멤버 중 비상임 이사 가운데도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가 낙하산으로 보이는 몇 분께 물었더니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왔다. 그런 분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기관은 낙하산 임원만 너댓 명, 사실상 낙하산 부대인 곳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바뀐 비상임이사 6명 가운데 5명이 여권 출신입니다. 올해 1월 선임된 전모 씨의 지원서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윤석열 후보의 김천시 총괄 간사라는 중책을 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정치인과의 인맥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과제 수행 주요 업적을 쓰는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 고성군 의회 출신인 송모 씨는 지역 국회의원 선거대책본부장과 윤석열 후보의 경남 지역 특보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와 관련한 업무 이력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보다 제가 사실 처음에 잘 몰라서 말만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회의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SR, 한국도로공사 등의 비상임 이사도 일부 정치권과 캠프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임 이사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고 안에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있어도 그냥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밑에서 그 작업을 하면 되니까 직무와 관련된 그런 계획서나 이런 거는 공개할 수 있죠. JTBC 이지은입니다.